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손뜨개 이지안입니다. 드디어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실 정리하면 이제 끝이죠. 완성이에요. 자, 테두리까지 모두 완료한 뒤 실을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뜨는 중간중간에 이제 걸리적거려서 실 숨기면서 뜨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이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에 고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지 말고 완성이 다 끝난 다음에 완전하게 이제 진짜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숨기는 것을 추천해요. 시접, 솔기, 이제 엽선 입기나 코줍기를 하고 난 뒤 편물 안쪽에 생기는 볼록한 부분인데요. 시접이랑 솔기 있는 부분에서 시접의 꼬리실을 지그재그로 왕복하면서 4, 5cm 정도 숨기고 자릅니다. 그림에도 보면 왼쪽 거가 시접에 숨기기고 오른쪽 거는 V자에 숨기는 건데요. 일단 왼쪽 거 먼저 볼게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 시접이나 솔기라고 말하는데요. 이 안에다가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찔러가지고 지그재그로 찔러서 실을 숨겨주는 거예요. 이때는 한 4, 5cm 정도 숨기면 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을 바짝 잘라주시면 되고, 고무단에 있는 실은 겉뜨기의 V자 모양의 한 가닥에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찔러서 실을 숨겨주면 감쪽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찌르는 거를 감침질이라고 하는데, 가닥하고 찌르는 바늘하고 서로 수직이 되도록 여기가 이렇게 V자가 있어요. 근데 둘 다에 숨기는 게 아니고 한쪽만 숨기는 거예요. 지금은 오른쪽 가닥에 이렇게 숨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V자의 오른쪽 가닥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수직으로 찌른다. 그럼 이렇게 찔러야 직각 십자가처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실 가닥과 내가 찌르는 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숨기면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찔러요. 그러면 감쪽같이 숨겨져요. 요거 이제 실습 해볼 거거든요. 실 정리하는 방법 같이 해볼게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얘를 뒤집어 줄게요. 사실 실을 숨기는 거에 정답은 없어요. 아무렇게나 막 숨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티가 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방법을 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람마다 실을 숨기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제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 하면은 본인의 방법대로 숨겨도 괜찮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부터 제가 해볼게요. 시접이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숨길 수 있어요. 선 연결한 것부터 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실은 고무단 끝난 실이고요. 얘는 아주 조금 이따 하고요. 엽선 연결하고 끝난 데 부분 보면 하나는 엽선 연결 끝난 실, 하나는 고무단 새로 걸어준 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실을 하나씩 당겼을 때 겉면에서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를 볼게요. 요 실은 지금 당기니까 여기가 지금 움직이는 애가 있거든요. 요거 당기니까 이렇게 쭉 들어가죠. 요 실은 아직 고정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새로 걸어준 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안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면 좋아요. 이 실이 나와 있는 곳 근처에 요 시접의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짱짱한 실을 찾아요. 실이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은 같은 방향 밑으로 이렇게 찌를 수 있는 자리를 찾습니다. 요렇게 짱짱한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늘어진 부분 말고 약간 짧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런 데다가 같은 방향, 실이 나오는 구멍 근처, 바로 근처에서 실이 나오는 방향 같은 방향으로 찌른 다음에 이 실을 바늘에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잡고 바늘을 당겨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한번 이렇게 당기면 묶이거든요. 이 매듭이 생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시접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넣고, 원래는 한 가닥씩 숨기면 좋긴 한데 지금 요 위에도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얘를 숨기고 또 숨기다 보면 이 실 두 개가 서로 만나서 다시 막 빠져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숨겨 볼게요. 밑에는 일단 매듭해서 한번 고정시켜 놨고요. 위에 있는 실을 꿰어서 이 부분이 지금 층이 나눠진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위층 아래층 요거를 붙여줄 수 있거든요. 지금 요 실을 시접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넣고, 여기 가로줄 오른쪽에 있는 가로줄에 위로 이렇게 찌를게요. 이렇게 찌르고 당기고 시접 기준으로 왼쪽, 이쪽에도 실 이렇게 찔러서 내려올게요. 그럼 빙글 도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당겨주면 붙죠. 아까 층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한 층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다시 시접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왔는데 요 두 개가 지금 만나졌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찔러서 요때는 두 개 실 길이가 똑같은 자리에서 가위로 잘라주시고 돗바늘을 끼우면 더 잘 끼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나왔죠? 그럼 그 아래 칸이라고 생각되는 쪽에 이렇게 다시 찔러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한 칸 한 칸씩 내려오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멀리 보내지 마시고 한 칸 한 칸 하시는 게 티가 덜 나요. 너무 꽉 당기면 이렇게 쭈그러드니까 적당히 당겨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시접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4-5cm 숨기고 잘라주시면 끝. 이러면 감쪽같이 숨겨졌어요. 겉에서도 티가 나지 않거든요. 시접에 숨기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몰 둘레 마지막 그 고무단 끝난 자리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위아래를 뒤집어 주는 게 더 보기 좋을 거예요. 일단 돗바늘에 실 끼워서 우리가 그 고무단 마무리하고 나서 안쪽에서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놨어요. 요 매듭이 있는 근처에서 이렇게 하고 내려갈 건데요. 이렇게 두 가닥이 겉뜨기 모양이었어요. 지금 볼 때는 C자처럼 보이잖아요. 네. 거꾸로 나서 그런데 똑바로 놓으면 V자죠. 요 중에 오른쪽 가닥 요것만 따라갈게요. 이 실이 더 가까우니까 왼쪽보다 오른쪽에. 그러면 여기 지금 가닥 한 가닥만 딱 봤을 때 얘가 모양이 지금 요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사선 모양이죠. 그거에 직각으로 찔러야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찔러야 되겠죠. 요렇게 찌르면은 실과 바늘이 서로 직각이 되죠. 십자가 모양. 계속 요 방향으로만 다음 가닥에 이렇게 계속 찔러서 쭉 고무단 끝날 때까지 쭉 갑니다. 지금 숨기면서 보셔도 티가 많이 안 나죠. 여기에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하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마지막 가닥까지 좀 속에 숨어 있어요. 이 시접 안쪽에 마지막 가닥까지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작은 시접이 있죠. 여기는 옆선 연결한 굵은 시접이고 여기는 고무단 뜨기 위해서 코를 준 그 작은 시접이에요. 거기 작은 시접에 보면 여기 또 V자 있잖아요. V자 밑으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여기서는 시접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찔러줍니다. 이렇게 V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면서 찔러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5cm 정도 숨긴 다음에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접에 숨기는 방법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고무단의 한쪽 가닥에 숨기는 방법 두 개 다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예외적인 방법들이 또 있어서 그러면 여기 어깨에도 보면 여기도 시접이 있고 여기도 시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닥이면은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방향 서로 반대로 해서 숨기시면 되고 이쪽 어깨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지금 고무단 끝난 데서 매듭 지어 놓은 자리니까 고무단을 이렇게 내려와서 요 시접에 이렇게 숨기면 될 거고요. 얘는 이 시접에 숨기면 되겠죠. 여기 밑에는 이 가닥 고무단 끝난 가닥을 숨길 거고 요거는 그럼 반대 방향으로 서로 분산시키면 좋아요. 그리고 이쪽 어깨도 두 가닥이니까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쪽 옆선도 다 숨길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예요. 목 부분에 새로운 실 걸어서 코막음 했던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구멍이 조금 나요. 그럼 이 구멍을 메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바늘에 실을 끼우시고 여기랑 여기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 사이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둘이 붙을 수 있게 이쪽 부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위로 보내서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조금 당겨 주시면 붙어요. 뒤집어서 이제 겉면에서도 모양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크게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찔렀고 다시 일로 돌아오면 더 튼튼하게 붙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요 구멍이 난 거는 요 가닥을 따라서 갈 건데요. 지금 요렇게 나온 실은 요 가닥이랑 요 가닥 또는 요 가닥을 따라갈 수 있다고 볼 거예요. 근데 왼쪽 거 요거 따라갈 수 있게. 그러면은 이 실, 요 왼쪽 가닥이 가고 있는 자리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그 실 따라가요. 이렇게 좀 당겨주시고 다시 여기 지금 이 가닥이었어요. 얘가 일로 들어온 다음에는 요거죠. 실 가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지금 여기로 나왔으니까 이거 따라서 여기로 들어가고 또 조금 당겨주고
그 다음에는 요 실인데요. 뒤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앞쪽에서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인데 잘 안 보이면 뒤집어서 보셔도 돼요. 아까 구멍이 컸었는데 작아졌죠? 지금 요 바늘에 걸린 실을 당기면서 보시면 더 안 당겨도 크게 구멍이 커질 것 같진 않아요. 이 실이 요거 따라서 앞으로 오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오진 않고 여기는 좀 부위가 크고요. 그 위에 보시면 작은 부위 있잖아요. 여기로 보내면은 좀 짱짱하게 힘을 받을 것 같죠? 이렇게 당겨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부위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쪽 구멍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넣고 여기로 넣고 지금 요 실가닥 따라가는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당겨주고 이렇게 해놓고 다시 앞에서 보면 이제는 구멍이 다 메꿔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쪽 시접으로 다시 들어와서 요 근처에서 매듭 한번 씌워 줄게요. 근처에 있는 작은 실, 요런 짱짱한 실에 찔러서 바늘에 한 바퀴 감고 바늘 당겨서 이렇게 매듭 지어주고 이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시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숨기면 되죠. 시접에 숨길 때 너무 힘을 안 받는다 싶으면 이렇게 좀 짱짱한 실 있는 대로 넣어서 힘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4, 5cm 정도 숨기고 자르기 전에 한 번 더 모양 보시고 겉면에서 모양 살펴보시고 이상한 거 없으면 자르세요. 이번에는 반대쪽에도 우리 안목 부분에 또 연결한 실 있잖아요. 여기 이쪽이랑 이쪽 지금 벌어진 부분 여기랑 여기 벌어진 부분을 모아줘야 되니까 이쪽에 부위 밑으로 찔러서 당겨주고 다시 빙글 돌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벌어진 부분을 메꿨고요. 밑에 이제 그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멍이 없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겉에서 보면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한 바퀴 더 돌릴게요.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매듭 한번 찍고 시접에다가 왔다 갔다 숨겨주세요. 이렇게 나머지 실도 다 정리하시고요. 저는 아이코드 실 정리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이코드 실 정리 여기서도 안목 있는데 여기 구멍 좀 뽕 났죠? 그리고 아이코드 끝난 자리에서 늘어난 실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거 같이 해볼게요. 일단 여기 안목 벌어져 있는 부분을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합체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보시고 밑에 구멍은 크게 안 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바로 매듭 지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아이코드 했을 때는 여기 가로로 이제 코에서 코 주어서 한 부분이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접히죠. 좀 보기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붙게 한 번 더 후처리를 해주려고 해요. 지금 이 실이 좀 짧아요. 새로운 실에 다시 돗바늘 걸어서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 갈 거니까 이걸 뒤집어 줄게요. 바느질하기 편하게 바깥으로 접히지 않게 이렇게 평평하게 딱 펴주고 그 상태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요 시접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바늘 찌르고 몸판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위로 볼록한 가닥이 있고 아래로 볼록한 가닥이 있어요. 그때는 위로 볼록한 가닥을 찌를게요. 그리고 시접 바로 옆에 있는 애를 찔러 주셔야 티가 덜 납니다. 이렇게 찌르고 꼬리 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감침질로 갈 거예요. 감침질이라는 거 같은 방향으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 접어주신 다음에 요거 실이 나온 거 그 다음 칸 찌르고 또 위로 볼록 요거예요. 여기 시접 밑에 여기 바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접히면은 거의 두 겹으로 이렇게 겹쳐서 보여요. 여기다가 찌르시면 돼요. 요렇게 계속해서 몸판에는 위로 볼록, 시접은 제일 바깥에 있는 실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찔러서 두 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조금 진행을 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4, 5cm 정도 작업한 다음에 이 정도 좀 붙여주면 여기 왼쪽은 붕 뜨는데 여기는 딱 붙었죠? 그래서 밖에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티가 거의 안 나죠?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거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지 이렇게 똑바로 놨을 때는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래서 여기 끝까지 곡선 꺾이기 전까지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안목 부분을 제가 앞목인지 뒷목인지 알 수 없지만 여기를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리고 끝난 실은 똑같이 여기 시접에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시접이 있으면 아주 실 숨기기가 편하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시고 마찬가지로 4, 5cm 정도 숨기고 잘라주시면 되겠죠. 여기 시작했던 실도 마찬가지로 시접에다가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쪽은 깔끔하게 숨겨줬고요. 여기 암홀 시작했던 부분 보시면 이렇게 길게 늘어진 실 있죠. 코바늘 갖고 와서 여기 시접 있는 근처에 이렇게 시접이랑 아이코드 있는 거 한 가닥이나 두 가닥 겉으로 티 안 날 정도로만 이렇게 찌르고 요 실을 고리를 이렇게 끌고 나오세요. 이렇게 끌고 나오면서 여기를 좀 붙여줄게요. 요 부분 벌어져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겉에서 봤을 때 티 나나 안 나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별다른 이상 없죠? 아까 요렇게 왔죠? 가닥이. 그럼 이번엔 요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요렇게 벌어진 부분도 붙이면서 같이 갈 거라서 여기 끝부분에 아무 가닥 찌르고요. 그 다음에 시접 부분 찔러서 다시 이 고리를 잡고 가지고 나올게요. 이렇게. 또 겉에서 보시고 티 안 나면 돼요. 그 다음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끌고 나올게요. 그래서 여기 고리가 작아질 때까지 이렇게 바늘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만 만들어 준 다음 돗바늘 끼울 때 여기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길이로 잘라 주시고 돗바늘 끼우면 잘 끼워집니다. 요 고리 있잖아요. 살려놓은 고리를 이렇게 당겨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접에 숨기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요거 얘로 하얀 실로 먼저 여기를 돌려주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하얀 실을 먼저 여기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그냥 벌어진 부분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두꺼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겉에서만 티가 안 나면 돼요. 그 다음에 시접에 숨기면 되겠죠. 아까 요거 고리에 끼워놨던 실 마저 숨겨줄게요. 저는 지금 색깔이 달라서 같은 색끼리 숨겨야 티가 덜 나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색깔 같으면 요 실도 마저 요 밑에 시접에 다 숨기셔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요쪽 분산시키든지. 저는 흰색을 지나서 다시 살구색으로 가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 암홀 쪽도 숨겨줬고요. 겉에서 봤을 때 티가 나나 안 나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숨기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겉모습에서 어떻게 잘 티가 안 나는지를 확인하면서 해주세요. 요 볼록해지는 부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 정도면 티 안 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실들도 이제 더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이렇게 얘도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아까처럼 코바늘로 이렇게 근처에 샥샥샥 숨겨가지고 끝에 고리만 좀 남긴 상태로 실 숨겨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실 다 숨기고 완성된 작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 완성을 했고요. 우리 보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완성된 뜨개 옷은 세탁해서 건조를 시키고요. 빨래 건조대나 옷걸이에 걸어서 널어 놓으면 편물이 늘어나요. 그래서 건조시킬 때는 평평한 곳에
뉘어서 말리고 보관할 때는 곱게 접어서 서랍 등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시 꺼내어 입을 때는 스팀으로 구김만 살짝 펴서 입으면 예쁜 핏을 완성할 수 있고요. 너무 자주 세탁하면 뜨개실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이나 오염이 묻은 경우에만 세탁하고 깨끗하게 입은 경우에는 2, 3회 입고 한번 세탁하는 정도 빈도로 해주시면 좋아요. 자, 저는 실 정리 다 해서 이렇게 완성했어요. 연보라색은 M 사이즈고요. 흰색은 S 사이즈, 지금 입고 있는 게 L 사이즈예요. 요거는 기장을 좀 길게 했거든요. 원래 원작은 이렇게 크롭 사이즈인데 엉덩이 덮는 기장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4볼 다 쓰고 반볼 정도 더 필요했어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S 사이즈로 입어봤는데요. 딱 붙네요. 이거는 저희 딸 사이즈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거의 비슷하게 입는 것 같아요. S 사이즈, 기장은 라지 사이즈처럼 떴지만 밑에 고무단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짧은 느낌으로 됐죠. 다 완성된 편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작은 S 사이즈. S는 41, 네 4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장을 제가 허리 길이를 늘려가지고 25보다 좀 길어졌네요. 요거는 제가 샘플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뜬 거랑 살짝 다르게 뜨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이즈는 제가 좋아하는 벙벙한 사이즈 50cm, 길이가 18cm네요. 고무단까지 하면 26cm. 크롭 기장으로 했던 거고요. M 사이즈로 뜨고 싶었는데 제 손땀이 좀 이 샘플 할 때랑 달라진 것 같아요. 바늘도 다른 걸 써가지고 거의 50cm인데요. 원래 M 사이즈가 47이었죠. 작은 것보단 큰 게 좋으니까 기장을 엉덩이 덮는 기장으로 해봤는데 27cm, 고무단 포함하면 35cm 되네요. 잘 접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옷걸이에 걸어 놓으면 늘어나거든요. 3등분으로 접어도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관하는 거죠. 다시 입을 때는 스팀 다리미로 고깃만 조금 펴서 입으시면 예쁘게 됩니다. 시간 들여서 힘들게 떴는데 보관을 잘못해서 상하면 좀 마음 속상하잖아요. 요거는 제가 스팀만 해서 조금 쪼글쪼글해요. 세탁하면 더 잘 펴질 것 같아요. 완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완성 후에 인증샷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